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오늘 열린 내란 재판에 앞서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진을 공개하고 지 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지기현 부장판사가 의혹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네요. 네, 오늘 오전 내란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기현 판사가 직접 말을 꺼냈는데요. 최근 저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면서 재판 진행에 앞서 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입을 뗐습니다. 특히 다 아시겠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맥, 소주, 맥주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고 했고요. 이어 무엇보다 그런 접대를 받는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계속된 의혹 제기와 공격에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6일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의혹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 14일이죠.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처음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판사가 바로 내란 속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정확한 시기나 누구에게 접대를 받았고 또 비용은 얼마인지 같은 이제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은 그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면서 별도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이제 형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요. 민주당은 사법부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 국민 앞에 이렇게 사진을 내보내는 그것도 조금 꺼려져서 이렇게 안 한 것인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차원으로 한 것인데 지금 법원에서는 큰 성의를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원에도 자체 감찰 기능이 당연히 있고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걸 안 하겠다는 취지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 대법원이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제기된 의혹이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한 지 하루 만에 바로 다음 날이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를 한 건데요.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감사가 진행되거나 법관징계법에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오늘 재판에 앞서서 이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선대위는 지 판사가 룸사롱 출입 자체를 부인했다면서 브리핑을 열고 증거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3장인데요. 지 판사를 포함해서 이제 3명의 남성이 나란히 앉아서 찍은 사진이 그중에 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이제 뭐 술병이나 술잔 같은 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종면 의원은 이 장소가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으로 확인이 됐고 여성 종업원들이 룸과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는 곳으로 이제 간판만 바뀌었을 뿐 업소 주인도 같고 내부도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과 남성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듯한 사진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이 사진에는 지기현 판사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종면 의원은 지기현 판사가 이 장소를 여러 차례 출입을 했고 그 날짜를 특정할 수가 있다, 그 날짜를 대법원에 전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부로 이제 판사의 거짓말이 핵심으로 바뀌었다.
내란죄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아예 출입을 안 했다고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추가 공개 여부와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정리를 해보죠. 지기현 판사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민주당에서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만으로 접대다라고 바로 연결짓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대법에서는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럼 대법에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에서 이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고 감사라는 것은 별다를 것이 아니라 언론 제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일단 의혹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그 이후에는 당사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재판사를 불러서 본인에게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 소명의 기회를 일종의 주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본인 당사자 외에 뭐 참고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다른 사람도 불러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는 있겠죠. 이 윤리감사관실에서 진행하는 그 윤리감사라는 것이 어떠한 강제 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 결코 아니고 대법원 차원에서 자체 진상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어떠한 뭐 증거를 뭐 특별하게 수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식 감사에 착수를 하고 더불어서 징계까지도 가능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이것은 징계 차원이다 보니까 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형사 고발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있는 것인데 아직은 뭐 살펴보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뭐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동석자가 누구냐, 비용이 얼마나 나왔느냐,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좀 따져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밝히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의혹이 해소가 되어야만 이 사건이 실제로 재판사의 뭐 향응 뭐 수수 의혹 내지는 뭐 룸사롱 의혹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뭐 룸사롱이든 어떤 장소이든 간에 본인이 뭐 친구들과 아니면 동료들과 같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지금 재판에서 손을 떼게 한다라든지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한다라든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직무 관련자 그러니까 내가 재판으로 이어져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와 같이 동석해서 술자리를 했고 그 술자리를 제공받은 것 자체가 본인이 계산을 안 했다면 향응에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법관으로서의 징계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사진만으로 그러니까 어느 장소다 예를 들어 뭐 술집이다라고 해서 그 장소에 갔다라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실제 금품 수수라든지 향응 제공이 있었는지 동석자가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은 대법 윤리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을 다 밝힐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로지 제보자 내지는 언론 아니면 본인 당사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그런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사가 윤리감사관실에서 진행하는 윤리감사에 출석을 해서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 사진에 대해서 찍힌 사진은 어떤 자리였다. 전혀 이해관계 당사자와 얽힌 자리 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그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고발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 관련해서 영수증이라든지 동석자가 뭐 있었던 뭐 사진 이런 사진이 찍힌 뭐 그 기기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확보를 한다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는 있겠습니다. 재판사가 입장을 밝히면서 아니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판사 뒷조사를 해서 공격을 하면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 또 법관의 독립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뭐 법관의 뒤를 캐서 이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여론몰이를 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이라면
위반, 뇌물수수죄,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법관징계법에 따라서 징계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 배제가 되고 그리고 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도 손을 떼야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허위이고 실제 금품이라든지 향응수수가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러니까 재판부를 쥐고 흔들기 하면서 마치 직무 배제를 뭔가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협박하는 듯한 그러한 것을 본인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그 결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이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문 기자, 근데 앞서서 설명을 할 때 대법원은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앙지법에서는 처음에 입장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조사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른바 검사 99만 원 룸살롱 세트 그 얘기가 다시 회자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기현 판사 접대 의혹을 계기로 이제 99만 원 룸살롱 불기소 세트라는 말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말이 나오게 된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2019년 7월 부장검사 출신의 이주영 변호사의 주선으로 나의엽, 유효재, 임홍석 검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제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합류를 했다는데요. 술자리에 에서는 536만 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듬해 이제 2020년에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로 수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뇌물죄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낮은 청탁금지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마저도 이제 나의엽 검사만 혼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이 100만 원인데 나 검사만 이제 100만 원 넘게 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의 계산식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김 전 회장에게 접대받은 인원이 5명이죠. 그걸 536만 원을 5로 나누면 1인당 107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검사는 이제 밴드와 그 유용 접객업, 그러니까 여성 종업원이 오기 전에 자리를 떴기 때문에 이 비용을 빼줍니다. 근데 이 밴드와 그 유용 접객업 비용이 이제 55만 원입니다. 이걸 5로 나누면 11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7만 2천 원에서 11만 원을 뺀 96만 2천 원어치의 이제 접대를 받았다고 검찰이 계산을 한 겁니다. 이렇게 4만 원 차이로 기소를 피하게 되면서 검사님들을 위한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 기적의 계산법 이런 조롱 섞인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 검사 처벌 받았습니까? 네, 그 1, 2심에서는 이제 향응 인정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이 계산식이 잘못됐다면서 유죄 취지로 이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9일에서야 접대를 받은 이 3명의 검사에 대해서 5년 만에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요. 나의엽 검사에게는 정직 1개월과 그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49만 원의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고요. 인천지검 유효재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에게는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66만 원의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 계산식으로 접대받은 금액이 왜 66만 원으로 줄어들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문 기자가 기적의 계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럼 합심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하급심 판단은 유죄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이고 계산법이 잘못되었다라고까지 명시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급심으로 내려가면 하급심 재판부가 계산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제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이러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라고 판단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죄 판단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 징계 수위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법무부 징계의 경우에는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임이라든지 면직, 정직, 감봉 그리고 견책이 있는데요. 견책은 가장 가벼운 수준으로서 지금 나 검사 외에 다른 검사들의 경우에는 견책을 받았고 더불어서 66만 원의 징계 부과금을 부과받았는데요. 나 검사의 경우에는 정직 1개월이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다른 사건, 동일한 비슷한 사건에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검사가 징계를 받았을 때와
비교하자면 그렇게 가볍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검사들의 징계 수준이 굉장히 좀 경미하다 전반적으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징계 부과금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징계 부과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응을 뭐 100만 원 조금 넘게 제공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뭐 300만 원 선으로 이제 계산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리에 동석을 해서 향응을 제공받고 이것이 100만 원에서 몇만 원이 더 모자르냐 넘었냐 보다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참석을 했던 그러한 부분이 과연 직무와는 연관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